4월 26일 날 토익 시험 전에 그리고 5월 3일 시험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하고 가셔야 되는 노치, 이걸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탑 3를 뽑아봤어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고 수업 때도 저랑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사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안 하고 가시면 그거가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요. 꼭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랑 더하기, 이제 이 정도는 사실은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안 돼 있으실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이거는 꼭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 4월 26일이 시험이고 오늘이 22일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8월 달에 보시는 분은 8월 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본인의 신청된 시험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것은 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고 명사절 접사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제 와서 공부하는 것이 크게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개념을 공부했다. 이해는 했다. 이해되죠? 좋아요, 여러분. 그게 흡수되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고 나서 그걸 문제에서 알아보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흡수되고 문제를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전에는 개념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시기에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는 벼락치기에 좋아요. 정기 토익은 매달 시험이 있고 뭐 한 달에 여러분 2번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3번도 있죠. 5월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정기 토익은 벼락치기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문제수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시간도 길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벼락치기가 사실은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했었던 습관들, 문제를 풀 때 본인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이 문제 풀 때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보고 문제를 푸느냐가 여러분 시험장에 사실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이제 어렵죠, 효과를 보기가. 그런데 이 시점에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딱 암기 여러분 할 때는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그거 꼭 외워야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외우는 거예요. 다 아시죠, 사실은? 지금 이제 나를 속여왔던 것들 공부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찍거나 아니면 반복돼가지고 자꾸 뭔가 나가요. 문제가 틀려. 그래서 난 사실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안 해왔던 것들 있죠? 나를 속여왔던 것들. 그거 먼저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을 암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단어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영어 시험 공부를 할 때 단어는 외우면 좋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다다익선이에요. 단어는 많이 외우면 많이 할수록 좋죠. 독해가 편해지니까.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까지 일주일 남았고 10일 남았고 이럴 때는 최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순위, 일단 3순위는 복합명사예요. 복합명사. 비즈니스 영어에 있는 복합명사. 명사 챕터를 공부하다 보면 명사가 여러분 단어고, 주어가 명사고, 목적어 명사고, 보어가 명사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방금 무슨 얘기한 거지? 이러면은 진짜 공부해야 돼요, 기초 공부. 그런데 복합명사 암기하시는 거 좋아요. 원래는 명사를 나란히 2개를 쓰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 딸기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단어를 수박, 딸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수박, 쉼표, 딸기 쓰거나 수박 그리고 쉼표 뭐 이렇게 쓴다거나 뭐 딸기에 뭐 이런 식으로 사이에 전치사를 쓴다거나 여러분 쉼표를 써가지고 쓰지, 명사를 나란히 연필, 책상을 같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명사랑 명사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여러분 한 단어처럼 쓰는 복합명사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사무실이 office라고 하고, 어떤 용품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supply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무실 용품을 office supply라고 하는데 이 2개의 명사를 붙여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합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합명사가 많이 없죠,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건 이제 토익 공부하신 분들만 자꾸 보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복합명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공부하셔야 돼요. 복합명사. 걔가 3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산명사 좋습니다. 저랑 실전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이제 시험 관련한 기출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가 당연히 맞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것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때문이에요. 가산, 불가산명사는 중요하죠, 여러분. 명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세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을 하나, 두 개 세고, 사람, 뭐, 의사를 한 명, 두 명, 사람을 세는 것처럼, 단어는 원래 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산명사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핵심이, 자, 센다는 것은 앞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관사가 어언더가 있어줘야 돼요. 어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고 세시든가 아니면 여러 개라고 세야 되니까 단어 뒤에다가 s 갖다 붙여줘야 돼요. 이거를 문제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알고 있어도 가산 불가산 명사를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 맞추기 어렵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여러분. 너랑 나랑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 그럼 약속이 어떻게 세? 약속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다. 그 어떻게 세? 약속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요? 자, 그런데 약속은 영어에서는 여러분 가산 명사죠.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ointment의 앞에다가는 on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산, 불가산 명사를 구분하시는 거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를 두 개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를 공부하는 게 빠릅니까? 불가산 명사를 공부하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현명합니다. 명사는 거의 다 세요, 여러분. 못 세는 거를 외우시는 것이 빠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위. 그러니까 꼭 공부하고 시험장 가야 되는 거, 2위. 근데 이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엄청 많고, 또 이제 공부는 좀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자, 2위는, 자, 1위가 복합명사, 가산, 불가산. 자,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자동사 하겠습니다. 자동사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원래가 여러분 기초에서 문장에 여러분 이제 문장의 구조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동사는 문장의 중심입니다. 동사가 원래 중요해요. 다로 끝나는 게 다 동사죠. 먹다, 가다, 쓰다, 다로 끝나는 거 다 동사예요. 근데 그 동사의 종류를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해당 문제를 풀 때에 이거 웬일이야? 이런 거. 난 잘 풀었는데 이거 왜 이러지? 한 게 자동사죠, 여러분. 자동사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걔 자체로 문장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omply 뒤에 누구예요? 그렇죠. with죠. 들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제가 이제 comply 이러면 with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set가 묶어진 애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각각으로 떨어져 있는 expire 뭐 이런 애들, happen 이런 애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를 제가 2순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동사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그 예를 들어 했다. 그 후에 저는 자동사하고 더 갈 수 있습니다. 자동사에 얹혀서 자, 수동태 수거 어때요, 여러분? 수동태 수거 너무 중요해요. 맨날 봐, 여러분. 문제지에 맨날 봐요. 한 문제씩 항상 있고 너무나도 여러분 빈출도가 높고 안 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험에 항상 있습니다. 문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문제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꼭 수동태 수거 꼭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 satisfied 뒤에가 with죠? 그거 외우는 거. 수동태 형태인데 뒤에 외우는 거.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2위.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모르면 안 되고 시험장 가야 되는 오늘 최우선순위만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1위. 이거는 절대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며 990반 그러니까 이제 편입을 하시거나 카투사 하시거나 로스쿨 들어가시거나 또는 이제 편입하시거나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가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대망의 1위는 너무 중요하죠. 접점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파트 5에 어떤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보다는 접점부를 먼저 외우시는 것이 효과도 빠르고 적중률이 높습니다. 매달 4문제에서 평균적으로 한 6문제, 7문제까지 보니까 접점부. 보기까지 합하면 여러분 몇 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6문제가 나오면 한 24개의 단어를 항상 본다는 거죠.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공부의 시작은 각각의 3개의 사가 달라서 뒤에 받아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가 주어 동사 멀쩡한 문장이 다시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접속사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해야 되니까 주어와 동사의 앞에가 떨어져 있다면 주어 동사의 앞에가 떨어져 있다면 그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치사의 뒷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여러분?
명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것을 전명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치사의 뒷자리 명사자리 맞죠? 접속 부사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접속 부사랑 접속사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그죠? 접속 부사는 의미상 연결만 해줄 뿐이고 우리는 약간 쉽게 공부할 때 쉼표의 앞에 쓸 수 있다고 제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쉼표의 앞에가 떨어졌을 때 접속 부사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쉼표의 앞에 접속사 쓸 수 없고 쉼표의 앞에다가 전치사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전명은 쓰지만 전치사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쉼표의 앞에가 떨어지게 되면 접속 부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접전부의 뒷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1차 이 공부의 시작이고 뒷자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다음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정기토익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우린 또 이제 비록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런데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접속사 따로, 전치사 따로, 접속부사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이 접전부 공부의 시작입니다. 걔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도 하시고 뭐 때문에도 하시고 그거는 비록 시리즈를 하고 하시는 것이 순서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접전부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꼭 공부하시고 가야 되는 대망의 1위로 저는 접전부,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4월 26일 날 시험장 가실 때 접전부는 꼭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접전부 관련된 공부 자료가 우리 카페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RC책 66페이지를 가시면 100개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100개가 암기하기가 어렵고 처음 보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100개 중에는 because도 있고 여러분 next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거기 섞여져 있는데 아는 거는 빼고 모르는 것만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걔네를 공부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자꾸 공부할 때 많은 단어를 넣고 공부하면 아는 것만 자꾸 보여요. 근데 아는 거는 치우고 모르는 거를 공부하려고 우선순위를 놓고서는 26일 날 또는 5월 3일 날 5월 중순 시험, 5월 31일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접전부를 꼭 정리하고 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접전부 문제는 안 틀리겠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시험장에 가서 이제 공부 안 하고 갔다. 자, 시험장 가면 비록 시리즈가 분명히 보기에 있습니다. 외우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